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리파인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돼서요. 빠르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결과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은 조금 간단해질 수 있겠네요. 우선 경쟁률은 64.1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293곳이 참여했고요. 약간 아이패밀리 SC가 떠오르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네, 맞아요. K카 다음 아이패밀리 SC 다음 그 세 번째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회사가 바로 리파인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 수도 굉장히 적었네요. 네, 신청 가격 분포표 보시면 밴드 상단 가격이 24,000원이었거든요. 24,0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미제시 포함해서 총 74%고요. 높지 않았어요. 상단 초과 비율은 17.3%로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밴드 하단인 21,000원과 21,000원 미만을 적어낸 수량이 또 24.3%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리파인의 공모가를 딱 봤을 때 24,000원은 약간 고평가다. 하단이나 하단 미만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평가를 한 기관들도 꽤 있다는 소리죠. 네, 우리도 잘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21,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약 909억 원, 예상 시총은 약 3,649억 원이 되겠네요. 청약은 20일부터 21일, 환불은 주말이 껴서 25일에 진행이 되고요. 이것도 단점이죠. 그리고 상장은 10월 29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KB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자, 넘어가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6개월과 3개월, 15일 신청 수량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나마 1개월 확약을 신청한 수량이 3.23% 정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 빠지는 수치네요. 기관 유형별 신청 현황을 보시면 딱 2개의 기관만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 매우 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 수, 요게 조금 리파인의 상장 걸림돌 중에 하나였죠. 비율로 46.4%, 금액으로 무려 1,693억 원이나 된다는 거,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22.7%나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비율들을 크게 또 줄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주주 중에는 소액 주주들이 꽤 많아서 아무래도 상장 당일에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분석 영상 마지막에 한 장으로 총 정리했던 자료를 토대로 리파인의 수요 예측 결과가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국내 독보적인 1위의 부동산 권리조사 업체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앞으로 전세시장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공모주로서의 유통 가능 물량 측면 그리고 다소 고평가된 공모가 이런 부분들을 기관이 크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선 공모가가 그래도 밴드 하단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가격 메리트가 조금 생겼을까 계산을 해봤는데요. 확정 공모가 기준 PER은 20.62배로 계산이 되거든요. 예전에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23.56배였어요. 그래서 사실 밴드 하단에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한 공모가 메리트가 크게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비교 기업들의 퍼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아무래도 확실한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데요. 그런 만큼 기관의 평가에 우리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결론. 굳이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은 종목들은 공모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모가 하단 기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고요. 또 현재 시장에 정확한 비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상장 후에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시장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겠죠. 어제 얘기했던 2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리파인의 수요 예측 결과가 GMB 엔지니어링보다 안 좋다면 GMBS를 비례 혹은 균등만 청약을 하고 환불되는 자금 전부를 활용해서 엔캠에 비례 청약하면 되겠다 했는데요. 리파인의 결과가 안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GMBS의 결과가 조금 좋아 보이고 그렇다면 GMBS 엔지니어링의 비례 청약을 다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조금 생깁니다. 네, 이거는 각자의 판단 영역이기는 하죠.
GMB가 마이너스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비례까지 청약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균등만 생각하신다면요. 균등 배정을 한 주만 받게 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안하면 수익이 굉장히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매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40% 정도의 예상 수익률을 잡기는 했는데 공모가가 다소 고평가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단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40% 정도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수익 예측 결과와 유통 가능 물량을 표로 정리해 뒀는데요. 유통 가능 물량 비율도 49.46%나 되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거의 30% 가까이 되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었고요. 수익 예측 경쟁률도 평균 이하고 가격 분포표는 사실 상장일의 성과를 결정짓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결과면 또 그다지 의미 있는 수준도 아니잖아요. 제 기준에서 정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공모주예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시장에서 접근해 볼 계획인데요. 특히 1개월 뒤에 기관 투자자 물량 추가로 18.89%가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느긋하게 먹고 1개월 뒤까지 잡고 그냥 천천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례도 접근하지 않으려고요. 균등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거 참고만 하시고요. 유사회사와 밸류에이션 비교했던 표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다시 봐주세요. 도대체 GMBS 엔지니어링이 고평가인지 유니셈과 GST가 저평가인지 어쨌든 시장의 평가가 요즘에 이렇다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MBS의 상장일이 29일로 변경이 됐네요. i패밀리 SC는 28일이고요. 그래서 두 종목의 상장일이 겹치지 않고요. 리파인과 상장일이 겹칩니다. 리파인도 상장일이 29일이거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